비 내리던 어느 오후 내 삶의 기적처럼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60세가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고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것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그날 밤에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과 여자로서 다시 눈뜬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고은 씨, 이번 여행 꼭 같이 가주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 부녀의 총무 민지 씨의 말에 저는 손에 쥔 걸레를 짜면서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글쎄, 작년에 많이 쉬었으니 슬슬 한번 나가볼까나. 매달 한 번 마을회관 청소 당번인 제가 맡은 곳은 입구와 주변이었어요. 60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 봉사활동은 몸에도 좋다고 생각했죠. 작년엔 아프셨으니까요. 이번엔 경치 좋은 온천 호텔이라서 고은 씨 사진 실력도 맘껏 뽐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청소하던 희정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와 동갑인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도 자주 마주쳐요. 남편이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소리 없는 세상에 갇힌 것 같았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고 딸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죠. 가끔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하지만 매일의 삶은 늘 혼자였어요. 마을의 활동은 그런 제게 잃어가던 삶의 색깔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어요. 이번에 멋진 분도 참석하신대요. 반년 전에 이사 온 김민준 씨요. 그분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는 분이래요. 민지 씨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네 하고 가볍게 대답만 했어요. 새 이웃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별다른 접점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이름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행 당일 집합 장소인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아는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일에 하는 행사라 그런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죠. 어머, 고은 씨, 오랜만에 여행이라 즐겁겠네. 이색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린다. 70대 단짝 부부인 영희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고마워요. 조금 과감하게 한번 입어봤어요. 사실은 전날 오랜만에 옷가게에 들러 이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샀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젊어 보여서 너무 멋져. 영희 씨의 칭찬에 저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때 낯선 얼굴과 눈이 마주쳤어요. 키 크고 마른 체형의 남성. 새치가 섞인 짧은 머리에 깊게 패인 얼굴이 인상적이었죠. 차분한 재킷은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경 너머 그의 눈은 온화해 보였고 누군가와 대화하며 가끔 짓는 미소에는 특유의 다정함이 있었어요. 저분이 김민준 씨인가 봐.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에 옆에 있던 희정 씨가 귓속말로 대답했어요. 맞아, 아내를 5년 전에 병으로 떠나보내고 딸이 사는 동네로 이사 왔대. 우리 남편이랑 바둑 친구가 된 것 같던데 62세라고 했어. 예전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대. 우리가 탄 버스는 정확히 9시에 출발했어요. 저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죠. 카메라를 가져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김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젊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럼요. 저는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심장이 아주 조금 더 빨리 뛰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로 온 지 반년 정도 됐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스킨 냄새가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전 이고은이에요. 나고 자란 곳이 모두 여기랍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이 동네 역사에 정통하시겠네요. 제가 역사 교사였던 터라 관심이 많아서요. 그의 진솔한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봐온 변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동네 이야기나 여행지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신기하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이고은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퇴직하고 가끔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 정도만 하고요. 정말 멋지네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분이셨군요. 그의 말에는 빈말이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은 점차 풀렸습니다. 2시간의 버스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행지는 옛 정취를 간직한 야트막한 언덕 위 건물이었어요. 붉은 지붕의 하얀 벽, 입구 앞에는 커다란 석등이 서 있고 주변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이런 곳은 우리 마음을 조용히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옆에 있던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옆모습을 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 배정은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저는 여자 넷이 쓰는 방에 들어갔어요. 짐을 풀고 잠시 쉰 뒤 다 같이 온천으로 향했죠. 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희정 씨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고은 씨, 민준 씨랑 많이 친해졌던데? 버스 안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던데? 뭐 그냥 어쩌다 보니 옆자리가 된 것뿐이야. 저는 살짝 쑥스러워져 얼굴을 반쯤 물에 담갔어요. 그래도 참 좋은 분 같아. 젠틀하고 말도 차분하고 게다가 계속 고은 씨만 바라보고 있었어. 에이 설마. 아니야 진짜라니까. 나 다 눈치챘거든. 그분 눈길이 계속 고은 씨를 쫓고 있었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눈을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연회는 넓은 홀에서 진행됐어요. 긴 테이블이 늘어선 가운데 저는 우연히 민준 씨의 대각선 자리에 앉게 됐죠.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음식이 나오고 술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어요. 평소 술을 잘 안 마시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히 청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고은 씨 술 잘하세요? 민준 씨가 제게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가끔 마셔서 얼굴이 금방 빨개져요. 근데 오늘은 좀 용기가 필요해서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용기요? 그의 눈길이 의아하면서도 다정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내 새로운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용기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진솔한 말이 입 밖으로 나왔죠. 그것은 남편을 잃은 뒤로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싶다는 저만의 조용한 선언이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멋진데요. 저도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는 어딘가 애잔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대단치는 않지만 마음에 남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러갔어요. 연애가 무르익자 노래방이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이 연이어 옛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코스모스를 불렀어요. 노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자 민준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에이 못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노래는 제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기도 해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의 소중한 기억과 제 노랫소리가 겹쳐졌다는 생각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며 묻고 싶었어요. 온화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죠. 다음엔 행복해져라라고요. 그의 눈가에 한순간 눈물이 어린 것 같았어요. 멋진 분이셨네요. 저도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려서 아무 말도 못 들었지만 분명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애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술 기운에 살짝 취한 저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복도를 걷기 시작했죠. 은은한 조명 아래 복도는 아련한 빛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목판화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죠. 그리고 207이라고 쓰인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분명 여기였지? 조금 자신이 없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방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놀라 굳어버렸어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던 사람이 바로 김민준 씨였던 거예요. 그는 돌아보았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을 잘못 찾았네요. 저는 허둥지둥 사과하며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고은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방은.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손에 든 방 열쇠를 봤어요. 270이라고 쓰여 있었죠. 번호를 잘못 봤나 봐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나가려 하자 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고은 씨.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의 눈은 희미한 달빛 아래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갑작스레 닿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열정적인 키스였죠. 놀라움에 몸은 굳었지만 곧 녹아내리듯 그의 품에 안겨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그는 살짝 얼굴을 떼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애틋함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아니요. 저는 작게 대답하고 이번엔 제가 먼저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질 때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떨릴 수 있다니 정말 잊고 있었어요. 키스 중간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두려워요. 뭐가요? 또다시 잃는다는 것이. 그는 저를 꼭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죠. 그는 제 눈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다시 깊이 입 맞췄어요. 우리는 이불 위에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삶, 기쁨과 슬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더 없는 평온을 느꼈어요. 잠시만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우리 둘의 존재만 느껴요. 민준 씨,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이 순간만 느껴요. 그는 제 목덜미에 다정하게 입 맞췄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것 같았을 때 그는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고은 씨, 솔직히 더 함께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의 신사적인 배려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헤어질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손등에 길게 입 맞췄어요. 내일 아침 호텔 정원에서 만나요. 함께 일출을 보고 싶습니다. 네, 기꺼이. 제가 방을 나서려 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다시 끌어당겨 열정적으로 입 맞췄어요. 잘 자요, 고은 씨.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민준 씨. 방을 나서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가슴의 울림을 느꼈어요. 60세가 되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한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감정은 마치 삶이 제게 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제 방에 도착해 이불에 누워서도 제 입술에는 그의 온기가, 피부에는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어둑한 시간에 눈을 뜬 저는 약속대로 정원에서 민준 씨와 만났어요. 이슬에 젖은 정원 나무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모습은 경건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으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죠. 어젯밤은 정말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고은 씨, 앞으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요? 물론 고은 씨의 속도에 맞춰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네, 민준 씨. 함께 조금씩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저는 민준 씨와 작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고향을 찾아가는 2박 3일의 여정이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제 얼굴을 바라봅니다. 전보다 조금 더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젊어지면 얼굴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걸까요? 60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지금 풍요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방의 착각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의 이야기. 자,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는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제 삶에 없었던 빛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